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과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워왔습니다. 현명한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 전략 증시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소화해야 할 일정이 많은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상호관세 부과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결국 장은 열리고 또 닫히는데요. 이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그 힘이 이제 필요한 시기겠죠. 저희가 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딱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인데요. 네, 바로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정판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오른쪽 하단의 QR코드 인식하시면요. 저희가 이 위기에서 기회로 드리는 여러 투자 정보들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이 또 밝았는데 네. 사실 오늘 저희가 맞춘 것처럼 옷 스타일과 넥타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네요. 네. 저는 이렇게 장대양 목록 상한가 룩 입었는데 그러시네요. 네.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또 와인색으로 이렇게 네.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이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네, 그럼 오늘도 또 좋은 기운 받아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향후 적어도 최소 2개월, 3개월 안에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가 어떤 게 나올지 이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제 시장 유동성이 말라 있다 보니까 좀 지겹고 지루하고 불안하고 이 시기가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지금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많이 좀 껴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앞으로 이제 내가 투자를 할 때는요. 불확실성이 높은 종목에서 희망을 갖고 계시기보다 확실한 종목에서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집에서 이제 소확행으로 좀 심심해서 상추를 심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네. 적상추, 청상추를 기르고 있는데요. 심은 지 2주가 됐는데 적상추는 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네. 반대로 청상추는 싹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 음봉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차피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종목 올라가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상추 싫어하시는 분들도 적상추라면 여러분들 계좌가 붉게 물들시기 기원하면서 잠시 후에 저랑 같이 시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 올라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한미스탁. 오늘 목요일도 또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시장 상황 새벽을 기점으로 상호관세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선방했던 우리 증시, 나스닥 선물지수가 3%대 급락한 것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오늘 양시장 모두 시가를 저점으로 잡고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제약바이오, 방산, 그리고 화장품, IT 업종에서는 생각보다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려줬고 또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됐던 의약품 살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는 완전 제외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오늘 2% 내외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아쉽게 현대차와 기아는 상호관세 부과가 발표되면서 더 이상 물러날 곳 없이 다시 관세 부과 확정받음을 바라며 1%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여기서 관세 부과를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원래 이제 그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상호관세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그렇죠. 개별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이 관세에 대한 좀 자세한 부분을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사실 오전에 발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결과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제 너무 전 기대에 찬 좀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오히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저 오히려 좀 기대를 했어요. 과연 각국마다 이제 관세가 몇 %로 지정이 될까? 전 그래서 일단 현재 자동차 주고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현대 기아차.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대 기아차가 현재 미국에도 공장 갖고 있지만 세계 자동차 3위
시장이 인도에도 공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와도 상당히 친한데 과연 인도의 관세 몇 %까지 부과가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고 그 두 번째로 만약에 인도 쪽에서 관세가 높게 부과된다면 역시 근본인 리쇼어링 미국 쪽에 공장 갖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그래도 좀 인도가 생각보다 관세 비율이 높네 네. 판단이 들었고요.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그동안 좀 골머리를 앓았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일 넘어갈 때 이벤트만 넘어간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코스닥의 지수 차트 한번 더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 일주일 내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 5번, 4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혹시나 또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코스닥 주봉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코스닥 주봉 차트상의 검은 색깔 선, 이 포인트가 여기 보이시는 이제 2020년도 3월달 그때 저점 찍었을 때 당해 연도의 단기 고점 692포인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92포인트 검은 색깔 밑에서 주봉상에서 매수 유효하고요. 이때 이탈했다가 올라오죠. 이탈했다가 올라오죠. 네. 또 여기서도 이탈했다가 올라오죠. 그죠? 지지 보이다가 또 최근에 이탈했다가 올라옵니다. 작년 12월부터 또 이탈했다가 올라오죠. 또 지금 이탈 자리가 지금 이번 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이벤트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결국 지금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앞으로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제가 차례차례 설명들을 이제 이 차례는 이제 첫 번째로 과거에 이제 최근 3개월 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 업종들 간의 1분기 실적 전망이랑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공략해야 될 섹터 종목군들 제가 갖고 왔으니까요. 같이 알아보고요. 또 순서대로 앞으로 반도체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어떤 것도 있는지 이제 순서대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공장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쪽에서 최근에 좀 타격이 있었죠. 현대, 기아차, 그죠? 그래서 미국 내 자동차 공장 갖고 있는 보유 기업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견기업, 시가총액 높지 않은 기업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서현이와 미국의 조자주에 공장 갖고 있고요. 네. 아진산업도 조자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산업 그리고 MVH 코리아 그리고 DIC도 미국 켄터키에 공장 갖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 또 SL 한온 시스템 등이 미국의 이제 자동차 공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제 현대차와 같이 메가 플랜트에 이제 자동차 부품을 같이 생산 납품하기 위한 기업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들 앞으로 한 번 더 주가 저점에서 급등 혹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 종목이 없다 혹은 내 종목이 있다 하신다면은 이 종목은 좀 걱정이 없겠다 좀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군들 저랑 같이 공략해 보셔서 좀 편하게 수익을 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 아니라 현재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GM과 함께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의 GM의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땡땡, 땡땡 이렇게 제가 히든 종목 내가 갖고 왔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 공장 갖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GM이 손을 맞잡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미국 내에서 특히 본격적인 가파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도 제가 갖고 왔으니까 이런 종목군은 저랑 같이 정보 특방 안에서 매수매도 그리고 투자 포인트 편하게 잡아가시면서 좀 더 전문적인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쪽이 이제 관세가 제외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이제 예외 없이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당장 이제 이런 관세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방한 예정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수출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 지원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의 당장은 미국 측에서의 관세가 좀 완화되지 않는 한은 크게 주가가 서프라이즈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내 자동차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 주가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세부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25%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관세를 더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다가올 경기 침체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심해진 않더라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시장에서 좀 더 종목 선정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좀 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어차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반드시 있고요. 해당 종목제 여러분들께 갖고 왔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선점한 관관 제조업체고요. 해당 종목은 이미 미국에 과거에 한 5년 전부터 이미 공장을 신설한 기업입니다.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지 생산으로 관세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 폭탄을 부과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좀 영업이익이 감소할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 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을 토대로 관세 일절 내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기업은 이제 미국 휴스턴에 공장을 설립해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한 법인이 아니고요. 생산 공장입니다. 생산 공장. 그래서 미국 내에서 관세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미국 현지 공장에서 정상 가동 중에 있고요. 과거에 이 종목이 실적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 현지 공장이 그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좀 고정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장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가동함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영업이 내지 못했던 부분이 한꺼번에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간 12만 톤 생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도 충분하게 환경 자격증을 이제 획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 또한 갖추고 있는 종목이고 극저온 강관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손 내밀고 있는 부분이 알래스카주에서 본격적인 LNG 프로젝트를 같이 시작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그 극저온에서도 충분하게 성능을 낼 수 있는 저온에 최적화된 관관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갖고 왔고요. 해당 종목 저와 같이 좀 공략해 보시면서 좀 편하게 수익을 내고 싶고 매수 그리고 매도 목표가 투자 포인트 제가 모두 제가 있는 정보 특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좀 편하게 수익 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선점할 이제 관관 제조업체 강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관세 전쟁이 시작함에 따라서 좋은 종목들 좀 많이 갖고 왔고요. 해당 종목도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무려 1,600억 규모의 많은 수주를 이제 받았고 또 네.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탄핵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앞으로 이제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건립됨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도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기업도 무려 2,400억 규모를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쪽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에요. 공장을 보유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 일절 영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큰 손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 주가 또한 저점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큰 종목이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최근 이제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주도주 전망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내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눈여겨서 살펴봐야 한다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정보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져서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인식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종목명 하나씩 짚어드리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1분기가 끝나고 2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곧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겠죠.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1분기가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들 또 어디가 있을까? 이 모멘텀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국내에서는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좀 전문가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기존에 흑자 만약에 뭐 10억 이익을 냈다. 네.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뭐 다음 연도에 100억을 냈다. 물론 10배 성장이니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런 실적이 성장할 때는요. 어느 정도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가 떨어질 때 그때가 지금 우리가 기회를 노리는 건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미 주가가 저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매서라 그랬어요. 네. 2주 뒤에 보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최근에 1분기 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종목군 그리고 업종에서 대표주 예를 들면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이번 1분기 이제 4월이죠. 곧 1분기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이제 전망, 실적 전망 제가 가져왔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2025년 1분기에 국내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이 적어도 300% 3배 이상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군들 알아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컨센서스로 예상하는 이제 수치고요.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를 살짝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양해 부탁드려요. 네.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에 15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 무려 2,500억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00% 이상의 상승세가 기대가 됩니다. 최근 셀트리온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네. 실적 호주에 힘 입어서 1분기 때 실적 발표가 되면 한 번 더 주가는 저점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제약바이오는 좀 힘을 크게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가 해당 종목은 크게 일단 아직까지는 추천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HD 현대중공업이고요. 해당 종목 1분기 실적이 1,100%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0%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도 마찬가지 1000% 상승세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이 종목 가운데서도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우상향 흐름을 보인 종목군들은요. 이미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주가가 오른 부분 없이 바닥 구간에 머무른 종목군들로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3배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대비 2배 100% 실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 넷마블입니다. 게임 섹터. 저희는 게임 섹터 좀 많이 실적이 부진한데 네. 넷마블이 이런 게임 업황의 어두운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기업이고요. 1분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이브 엔터주죠.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이제 K엔터가 관세에 자유롭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하이브 주가 또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적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이 나올지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죠. 실적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2배 정도 상승세 흐름이 기대가 되고요. 또 한국전력도 한 2배 조금 안 되는 부분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하나오션 150% 실적 성장, 이마트 또한 130% 실적 성장 기대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별표 3개 쳐왔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입장하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로 제공이 드리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이 첫 번째 종목을 제가 알아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에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 썩이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한 작년 4분기 때부터 대규모 적자 전환 돌아섰어요. 근데 벌써 이번 1분기부터 흑자 전환 돌아선다? 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 종목이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기쁨으로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이 종목, 세가 종목 보이시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종목부터 입장하시면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적자에서 흑자 전하는 기업들은 정말 앞으로 주가가 저점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성장세 또한 기대가 되고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단단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자, 영업이익이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들인데요. 여기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다 하신다면은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단기간에 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힘들 수 있겠다, 네. 이해하시면 되세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감소가 예상이 돼요. 삼성전자는 2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반대로 하이닉스는 125%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측에 납품한 HBM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되겠죠.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익 98% 감소 예상되고, 네. 에코프로 BM 95% 감소 예상, 넥스틴 17% 감소 예상, 네오위즈 55% 감소 예상, NC소프트 50% 감소 예상이 됩니다. 네. 네오위즈 그리고 NC소프트는 게임주인데 아까 넷마블은 또 혼자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게임주 안에서도 아무래도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여러분들 게임주 안에서도 종목을 선택하실 때 실적이 잘 나올 종목 위주로 먼저 선별적으로 공략하시면 좋겠고요. 또 게임 섹터도 이제 관세 자유롭다라는 부분에서 섹터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여전히 실적이 아직까지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또 LG 이노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적자 전환 예상되는 기업은 삼성 SDI, 최근에 네. 기존 주주 대상으로 대규모 이상 증자를 진행했는데 실적이 무려 이제 기존에 작년에는 2,200억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번 1분기 때는 무려 3,300억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호텔신라 마이너스 28억 정도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업종별의 섹터 전망, 실적 전망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선업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략 평균 한 230% 정도의 영업의 실적이 성장 예상되고요. 화학업종, 배터리 쪽은 25% 정도 전반적인 부진한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흑자를 기록하는 2차 전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반도체 업황이 슬슬 이제 반등 예상이 되면서 대부분 일부 기업들의 이제 컨센서스가 슬슬 영업이익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환율 환경 속에서 이제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관세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가중이 되면서 좀 이익 급등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론은 반도체 그리고 조선업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1분기 때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조선, 최근에 조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 좀 더 반도체 쪽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뒷부분 제가 가까운 종목도 가져온 히든 종목도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올해 주가가 정말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 보시는 2018년도 이때 기록한 영업이익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도 때 무려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527억 정도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18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2배 가까이 성장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해당 주가 자체가 지금 많이 올랐느냐?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2018년도 때 이때 있죠? 2018년도가 여기거든요. 자, 2018년도가 여기입니다. 이 구간. 그런데 이때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 2배 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이 되는데 오히려 여기 보이시는 2013년도, 14년도 이때 고점, 또 과거의 새로운 고점, 가격대 15,000원 구간대거든요. 이 구간대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대 돌파는 올해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기관 또한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관계에 투신, 연기금 자금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현재 1분기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의 성장세를 보일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해당 종목도 반도체 업종 쪽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해당 종목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핵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먼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웨이퍼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도체가 제대로 생산이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쪽에서도 OLED, LCD 공정에서도 사용되는 장비를 제작하고 있고요. 정밀한 패턴을 형성하고 불량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또한 이러한 핵심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장비 쪽에서도 또 최근에 다시 한번 공정 장비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정확성과 생산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 높이는 자동화 기술을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사의 생산 효율을 위해서 또 최근에 해당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장비가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주 고객사가 수주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디스플레이 제조사들과 현재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입에 현재 해당 종목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 시장 고도화되고 이 종목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니까요. 해당 종목의 자세한 투자 포인트 방금 설명드렸고요. 정확한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이 종목 편하게 순회 가시면서 이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 주가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저랑 같이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업이익 증가 예상 기업 그리고 감소 기업까지 함께 예상 찾아봤습니다. 사실 반도체주와 조선주의 가능성을 특히 높게 봐주셨고 가려져 있는 세 종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정보톡방에서 빠르게 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인식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정말 이 상승 모멘텀 있는 그런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 종목명 또 알려드리니까요. 빠르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은 개인 투자자인데 기관 따라하다가 피 보는 거 아닌가 걱정이신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메이저 주체들이 아직까지 또 팔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네.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기관의 매수를 좀 따라가야 하는지 이런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일단 오늘 한국 시간 새벽으로 네. 관세 전쟁이 윤곽이 나왔죠. 그렇죠. 일단 불확실성 첫 번째 해소. 내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부가 앞두고 있죠. 네. 이 부분 해결만 되면요. 어차피 아직까지는 내일까지는 적어도 외인 기관이 열심히 파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때 지나고 나면은 슬슬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 외인 기관이 주워 담겠죠. 근데 저점에 많이 떨어진 기업들을 이제 과연 기관들이 외국인은 아직까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좀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주요한 시장 참여자 특히 기관들이 저점에 주워 담을 때 어떤 종목군들을 열심히 많이 주워 담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관이 우리가 잘만 따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기관 따라 수익 내는 법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그림에서 네, 이 근엄한 표정이 기관이고요.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게 우리 개인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뭘 사는지 이 부분 봐도 우리는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제가 오늘 한 번은 자세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사건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공부 좀 재밌게 편하게 하시라 제 마음대로 왔고요.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연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직공은 좀 지겹고 만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올려드린 사건 만화 한번 재미삼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태양처럼 생긴 애가 말하고 있죠. 네, 태양입니다. 시장 참여자 중에 중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투신, 연기금이 특정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대량으로 매수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라고 해맑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 특히 당일 발생하는 거래량 대비 기관의 매수 수량이 10% 이상 되면서 주가가 당일 상승 마감했다면 그 확률은 더욱더 높아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기관이 일반 투자자인 개인들이 알 수 없고 또 접하기 힘든 뉴스를 선점해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기관이 뭘 사는지를 보고 앞으로 어떤 섹터나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 이렇게 태양이가 잘난 척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기관 따라서 매수하는 종목만 잘 공략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기관이 어떤 호재가 있어서 매수를 했나 보다.
이렇게 미리 우리도 예측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관 따라 매매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이 땡땡땡땡2라는 종목이 어제 외인 기관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시장 외인 기관 다 팔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 떠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바로 이 종목이 주가 상승 마감하면서 거래량 380만 주 터졌는데 보세요. 기관이 360만 주 매수를 줬습니다.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투신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신호죠. 또 선정 기준의 상승률, 금액, 기관 매수 참여 비중, 주체 모두 포함하면서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섹터 또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 어제 이렇게 기관이 대량으로 들어온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있는 곳에 입장하시면 함께 종목 같이 매수 매도 공략해 볼 수 있으시고요. 또 이뿐 아니라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어차피 이번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이 발효되기 전에 미리 수출을 했던 기업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 섹터,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고요. 오른쪽 우측 잘 보시면요. 최근에 연기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매매 동향 보시면 딱 하루, 이날 보이시나요? 이날? 딱 하루 빼고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이고요. 주가는 바닥에 있으면서 연금이 쓸어 담으면서 기관계,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쓸어 담으면서 앞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저랑 같이 공략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기관 따라 매매를 했더니 마음 편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쉽게 올라오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자 정보는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진행해 드리고요. 이런 많은 정보 이슈 또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많이 갖고 왔으니까 오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상한가 가치 있는 종목 직접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 태양이신 이유는요, 또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주식 계좌도 상한가 찍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성함이 또 태양이신가 봅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기 전에 저희가 딱 드리는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자세히 짚어드리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국내장에서도 또 안 알아보고 갈 수가 없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제2의 한미반도체라고 불리는 정말 그런 종목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은요. 지난주에 여러분께 강조를 드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안에 사야 저점을 누릴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에 있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분기는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반도체 업종 대부분이 실적이 잘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도 실적 잘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조선 어느 정도 올랐죠. 부담 없이 우리가 앞으로 떨어지기보다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은 접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섹터 바로 반도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해당 종목 또한 반도체 장비 쪽에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제2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과거 LNF, 한미 반도체 모두 저점 대비 5배나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전 전문가라면 이게 타점 잡아서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타점이 안 나왔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인사이트를 가지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그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타점 잡고 매매했는데 그날 매매 못하신 분들은 언제 또 삽니까? 그죠? 어차피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라면 지금 저점일 때 슬슬 올라올 듯 말 듯 할 때 잡으면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을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거겠죠. 자, 해당 종목 자세히 재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미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끄는 혁신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필수 장비인 원자층 증착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AI, 인공지능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챗GPT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은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죠. 이게 지금 오픈 AI 측에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너무 많은 에너지 필요하다. 자제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바로 이 기술이 필수입니다. 바로 원자층 증착,
AD 기술 필수적인데 이 기술을 바로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세 공정, 고성능 반도체 제조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력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 HBM이 발열 문제 많아서 한번 빠꾸를 먹었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AD 기술이 있으면 발열 또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OLED, 마이크로 LED, 미래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핵심적인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전자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 바로 ALD 기술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미래 성장과 함께 폭발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앞으로 해당 종목의 실적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함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속적인 수주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역시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의 혁신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고요. 놓치면 후회할 이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반드시 이번 1분기는 반도체 미리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는데 해당 종목은 역시나 성장세와 잠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종목은 지수가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랜 박스권 기간을 무려 17년 만에 돌파에 성공했고요. 본격적인 성장으로 나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 찍고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여러분들도 해당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갈 수 있으시고요. 올해 기대가 되는 유망주인 만큼 해당 종목 잘 공략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단숨에 뒤집는 기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 히든 종목은 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1분기 반도체 호황 언급해 주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투자 정보들 더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왼쪽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그 히든 종목에 관한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들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볼 2부 미국장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2부 미국장도 함께 열어봅니다. 4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본관세 부과율 25%가 부과됐고요. 수입차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5%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향후 관세율이 낮춰질 거란 기대감에 기본장에서는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 사실 시간 외 거래에서 좀 이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상호관세 발표의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은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현재 미국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네. 아니면 스태프레이션 온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근데 좀 우습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야 되고요. 지수 빠진 거는 사실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어차피 네. 이러한 것은 고스란히 물가에 반영되고요. 이건 단계적으로 소비자 최종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됐든 소비자가 됐든 어차피 우리 갖고 있는 돈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는 물가를 우리가 또 이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떨어졌던 위험 자산, 특히 증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저점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아니면 다른 중국, 일본 많은 국가들이요 관세를 피하기 위한 다른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미 마련해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지네 아니면 뭐 우리나라 큰일 났네 하더라도 그 시장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강관 업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관세라는 빅 이벤트 속에서 미국 시장도 어제 시간에서 이제 선물세가 또 크게 빠졌고 네. 또 우리나라 기업도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고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런 종목군들은 수급이 더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장 대비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좀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본격적으로 S&P 500 지수도 고점 대비 일단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 상세예요. 하지만 네. 통계적으로 이러한 조정 상세는 3개월 정도 횡보한다면 또 다시 한번 언제 그러냐는 듯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반기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일단 아직까지 관세 정책 관련된 수혜주에만 집중하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말씀드린 대로 어제 나스닥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마감했지만 장을 종료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급락세로 마감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낙폭은 크게 변동성 확대할 것 같지는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 이제 모든 국가의 10% 기본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4월 9일부터는 이제 60개국의 추가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네. 국가별로 일단 살펴보자면 저는 인도 쪽이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인도 쪽이 그래도 관세가 좀 낮지 않을까 기대가 했었어요. 왜냐면 인도 관세가 낮으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는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일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야 트럼프랑 인도 모디 총리 이렇게 친하다더니 트럼프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이제 곧 가잖아요. 언젠가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련이 없으신가? 네. 그냥 관세를 우리나라랑 별 차이 없게 부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도 막히고 한다면 결국 키포인트는 북미 거기가 거점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겠네요. 북미 쪽에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 크게 올라간다 말씀드립니다. 시장 반응은 이제 앞으로 이제 관세가 이제 본격화됨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이전에 저점을 크게 이탈하는 것보단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는 하락하더라도 계단식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주도주가 나온다면 그 종목 주도주 내에서만 공략을 하면 되는 시장이고 오히려 많은 걸 볼 필요 없이 작은 것만 봐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반대로 시장 난이도가 올라간다기보다 좀 더 쉬워지는 난이도가 내려가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그 말은 우리가 돈 벌기 쉬운 장세가 올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S&P 500 지수 0.7% 상승 마감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자문 도지 부서죠. 탈퇴한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했는데 머스크가 부인하게 되면서 오늘 나스닥이 하락 출발할 때 테슬라도 소폭 하락 출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업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3월 미국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2020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지수 또 주가 자체도 아직까지 좀 더 하방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각 기업의 CEO의 입장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주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이 정말 잘 나온다면은 네.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적이 예상치에 딱 맞거나 아니면 하회할 경우에는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PMI 지수 발표 앞두고 있고 또 미국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업 쪽에서도 지표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장중에 이제 미국 지수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나스닥 지수는 하락할지언정 추가 하락보다는 좀 계단식 하락 나올 것이고요. 네. 이전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최근과 같은 변동성이 커지는 단기적인 뭐랄까요 공포에 질려서 패닉셀이 나오는 가능성은 적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유통업체, 유틸리티 업종이 되어 있고요. 또 고배당주가 있고 또 금 관련주도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금과 관련된 기업들 미국 주식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금 관련 종목군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입장하시면 미국 금 관련주 같이 공략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현재 증시 위치는 나스닥이 저점에서 3일 연속 고점을 높이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저점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지수가 좀 더 박스권 흐름을 이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톡방 안에서 테슬라 같이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인텔 등등 모두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도 아직까지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될지 잠시 후에 히든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미국장 이슈에 관해서도 오늘 또 짚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꼼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미국장에 관한 이슈, 시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 고양이 같은 능력으로 또 히든 종목 짚어주시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미국장에서도 이 히든 종목으로 또 확실하게 잡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오늘은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제가 작년 8월 달에 네. 그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작년 네. 8월 달에. 근데 그때 지수를 끌고 올라왔던 게 그때까지 상승하면서 엔비디아가 같이 끌고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도 엔비디아가 지수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엔비디아 액면 분할을 진행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 쉽지 않겠다 말씀드렸고 이제 주도주는 바뀌었습니다. 뭘 바뀌었냐? 바로 올해 신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이 주도주로 바뀐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이고요. 바로 지금 저가일 때 매수할 저류의 기회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지금 점유율을 꾸준하게 올려나가고 있는 와중에 AI,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현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사업은 앞으로 빠르면 올해쯤 아니면 좀 더 빠르다면은 이번 상반기 내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기차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전기차 보편화를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고요. 배터리 기술 혁신을 통해서 현재 자체 내부 생산을 계획하고 현재 R&D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압도적인 충성도와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 증가가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현재 이제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 인프라가 아직 널리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높은 브랜드 가치 그리고 높은 고객 충성도 그리고 전기차 원가 절감을 통해서 글로벌 전기차를 장악하는 한편 전기차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점이 해당 기업이 바로 이 시장에서 더욱더 빠르게 독점적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주, 로봇, AI 등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사업들이 바로 올해에 본격화되면서 성장세로 이어질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요.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저장한 ESS, 로봇, AI 등 다양한 혁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업 확장이 올해 안에 바로 결실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어렵고 나스닥 지수 빠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들, 성장에 기대는 기업들 열심히 매수해야죠. 아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설명 드릴 때도 네. 영업이익이 지난번에 뭐 200억이었는데 올해 500억으로 뛴 종목이나 그죠? 아니면 영업이익이 10배 뛴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요 주가가 바닥이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주가가 싸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한 번의 투자로 이제 미래 강력한 플랫폼을 모두 장악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전기차 에너지 혁명의 중심에 있는 이 히든 종목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 거쳤지만 바로 이제 어제 저점 대량 거래 터져지면서 의미 있는 돌파 눌림 나올 때 들어가야 되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매수, 매도, 투자 포인트 올해 여러분들의 계좌 빠르게 역전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길을 걸을 때 함께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저희가 함께 걸을 차례인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또 알차게 배워서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